안녕하세요, 아르볼입니다. 유럽 축구 경기 보시면 리그에서 입는 유니폼과 컵 대회에서 입는 유니폼, 분명히 디자인은 똑같은데 뭔가 다른 점이 있죠. 바로 폰트와 패치입니다. 이게 보는 건 그렇다 치는데 유니폼 구매할 때 특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가끔씩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축구 유니폼 폰트와 패치에 대한 완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는 리그 폰트입니다. 각 리그에서는 고유의 리그 폰트를 사용하는데요.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를 비롯한 대부분 유럽의 리그들은 보통 고유의 폰트를 사용하고, 리그 경기에서는 무조건 리그 폰트가 마킹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 아스날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스날 공홈에서 유니폼을 구매할 때 프리미어리그 폰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리그 폰트가 적용됩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리그 폰트 같은 경우에는 번호 하단에 프리미어리그 공식 로고가 작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트로사르 이름이 마킹되고요. 리버풀도 공홈에서 구매할 때 보시면 이렇게 등번호 밑에 작은 EPL 로고가 들어간 리그 폰트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이름 역시 이렇게 리그 폰트로 마킹되고요. 근데 EPL은 이렇게 아치형 배치나 일자 배치에 대해서는 크게 규정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조건 아치형 배치로 리그 폰트를 적용, 마킹해야 합니다. 이거는 각 리그마다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리그 사무국의 규정에 따라서 마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그마다 고유의 폰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브랜딩 통일성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로 예를 들면 모든 팀들이 등번호를 똑같은 폰트와 EPL 패치를 착용함으로써 프리미어리그라는 브랜드 자체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중계화면을 보던 유니폼을 보던 이건 EPL 경기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통일성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매우 깔끔하기 때문에 중계화면을 볼 때 선수를 식별하기도 매우 편하고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로고가 모든 나라에서 다 다르게 사용된다면 처음 보는 관광객들은 저게 스타벅스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고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브랜딩 통일성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각 리그에서는 무조건 리그 폰트 유니폼을 착용해야 리그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팀 폰트입니다. 다른 말로는 컵 대회 폰트라고도 불리죠. 팀 폰트 같은 경우에는 챔스나 유로파, FA컵 같은 컵 대회에서 사용됩니다. 이런 컵 대회들은 주관하는 협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폰트를 통일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번호 크기나 가독성, 위치 정도만 규정에 맞춰주면 되죠. 예를 들어 아스날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면, 제가 아까 리그 폰트를 선택해놨었는데 지금 아스날 폰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까는 EPL 로고가 밑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스날의 고유 로고인 대포 문양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리그에서 사용하는 리그 폰트와 컵에서 사용하는 팀 폰트는 아주 큰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팀 폰트는 시즌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매번 바뀌는 팀들도 있고, 이전 시즌의 폰트를 그대로 가져가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폰트가 바뀌는 팀들은 유니폼 디자인도 관건이지만 이 폰트 디자인도 매우 관건입니다. 컵대회 폰트가 이상하면 컵대회 마킹 유니폼을 사기가 좀 꺼려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스페셜 폰트입니다. 스페셜 폰트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폰트입니다. 예를 들면 PSG의 이 한글 유니폼, 이강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PSG에서 이렇게 한글날을 맞아서 이런 식으로 한글 유니폼을 만들어서 착용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유지 야마모토 브랜드인 Y3와 레알 마드리드의 콜라보 유니폼, 어떻게 보면 이번 24-25 맨체스터 시티의 컵대회 폰트도 스페셜 폰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유명한 맨시티 팬인 오아시스의 노엘 갤러거의 글씨체를 바탕으로 만든 폰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손글씨체처럼 생겼죠. 이게 노엘 갤러거의 글씨체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장난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스페셜 폰트는 아티스트나 브랜드와의 콜라보로 이루어지거나 한글날, 세계 여성의 날처럼 특별한 날을 기념하려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폰트 유니폼들은 맨체스터 시티 같은 이 컵 대회에 적용된 폰트 이런 거 말고 한글날 유니폼이나 Y3 콜라보 유니폼 같은 경우는 되게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유니폼은 그래서 이 등번호 말고도 패치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요. 먼저 각 리그의 공식 패치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 분데스, 리그앙 등 모든 리그는 해당 리그를 대표하는 공식 패치가 있고, 리그 경기에는 이 패치를 무조건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시즌 리그 챔피언 팀들은 다른 팀들과는 다른 리그 우승 패치가 새겨지게 되죠. 다음으로는 바로 챔피언스 리그 패치입니다. 원래 챔피언스 리그 패치는 스타볼 패치와 리스펙트 패치 이렇게 두 개가 양팔에 붙고 기준이 충족되는 팀에게는 위너스 패치가 추가로 붙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스타볼 패치 그리고 리스펙트 패치가 붙고, 리버풀은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 5회 우승을 달성했다는 위너스 패치가 붙죠. 이거는 2018-19 시즌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할 당시의 유니폼입니다. 이 배지 오브 아너라고도 불리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위너스 패치 부착 기준에 충족되려면 챔피언스 리그, 유러피언 컵 시절 포함 5회 우승 또는 3회 연속 우승 업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충족되는 팀은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아약스 이렇게 6개 팀밖에 없습니다. 이 디자인은 이제 조금씩 변경되어 오다가 2021-22 시즌부터는 스타볼과 배지 오브 아너 패치가 통합되고 이 파운데이션 패치가 그 밑에 들어가는 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스타볼 패치 위에 배지 오브 아너 형식의 숫자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우승 횟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AC 밀란의 패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약스의 챔피언스 리그 패치, 이거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 리그 패치겠죠. 이거는 리버풀이나 바이에른 뮌헨의 패치. 이렇게 패치를 한쪽 팔로 통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소매 스폰서 유치를 위해서겠죠.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은 구단들이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얻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필요하고, 이 메인 스폰서뿐만 아니라 소매 스폰서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소매 스폰서 부착을 위해서는 리그든 챔스든 모든 컵 대회들의 패치는 이제 거의 대부분 한쪽 팔에만 배치됩니다. 이 밖에도 각 리그의 리그컵, FA컵이나 코파 델레이 등등, 그리고 UEFA 슈퍼컵이나 커뮤니티 실드, 또한 대륙컵과 월드컵에도 각 대회를 대표하는 고유의 패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유니폼 구매할 때는 어떻게 사야 될까요? 일단 무조건 리그 패치에는 리그 폰트, 컵 대회 패치에는 팀 폰트, 이렇게 부착해 주셔야 맞겠죠? 보통 유니폼은 시즌 개막 전이나 시즌 초에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패치 디자인이나 폰트 디자인이 잘 뽑힌 유니폼을 사거나 시즌 내내 내가 응원하고 싶은 선수의 유니폼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만약에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유니폼만 사놓고 기다렸다가 한 4, 5월쯤에 윤곽이 드러날 때 그때 성적이 좋은 대회 유니폼을 꾸며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존버 탔는데 만약 무관이라면 그냥 유니폼 찢어. 근데 사실 유니폼은 4월, 5월쯤에 성적이 좋으면 그때 성적 좋은 걸로 하나 더 사고 시즌 초에 미리 사서 입고 응원하는 게 제일 정성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AC 밀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핏으로 꾸며주려고 테오 마킹하고 지금 챔피언스 리그 부착해야 되는데 테오가 챔스에서 너무 똥을 쌌. 근데 또 나중에 챔스 우승하거나 리그 우승하면 사야지 했다가 지금 바르셀로나처럼 미친 페이스를 달리고 있게 되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태가 오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23-24 유니폼도 지금 정가로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히 챔스 우승을 한 유니폼은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결승에 올라간 팀의 유니폼도 구하기 힘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유니폼 폰트와 패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경기를 보는 것도 좋지만 축구 유니폼에 숨어있는 깨알 디테일을 보는 맛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축구 경기 다시 보시면 폰트나 패치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폰트 디자인이나 패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재밌는 축구와 유니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르보리였습니다.